한국의 행사는 늘 화려하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이 말은 국제 언론들이 에이펙 개막 전날 일제히 던진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인천공항. 출국장은 비었고 입국장은 터질 듯 붐볐습니다. 하루 입국자 40만 명, 평소의 3배. 활주로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묻습니다. 끝난 회의가 왜 세계를 다시 불러들이는가? 그리고 모두가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경주. 서울도 부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도시로 세계가 향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유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의 도시안전 전략가 케빈 밀러입니다. 18년 동안 세계 각국의 재난 대응을 지켜봤죠. 허리케인, 정전, 테러, 팬데믹. 도시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날도 혼자였어요. 새벽 3시 17분, 워싱턴의 연구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하나만이 파란 빛을 내뿜고 있었죠. 화면 속 그래프는 312%라는 숫자를 띄우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자 수였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에이펙이 끝난 지 사흘째였죠. 세계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있었어요. 평소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불빛이 순간 깜빡였어요. 어둠이 연구실을 덮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닐라의 밤이 떠올랐죠. 2019년 8월 필리핀 국제기후 포럼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전이 일어났죠. 비상전력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젊은 기술자 카를로스가 나섰어요. 26살이었죠. 현장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연결해. 장관이 기다리고 있어. 감정적인 명령이었어요. 조급함이 판단을 흐렸죠. 카를로스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번개가 치는 순간 카를로스는 젖은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비명이 들렸죠. 저는 그를 구하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전사였죠. 감정이 만든 결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모니터 불빛이 다시 들어왔어요. 312%라는 숫자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죠. 감정적 열광. 단기군중 심리. 지속 불가능.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현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려한 행사 뒤에 찾아온 일시적 흥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감정은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시스템은 차갑고 논리적일 때 가장 안전해요. 사람이 만든 질서는 늘 재난의 시작이었죠. 마닐라가 그랬습니다. 아테네도 그랬어요.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제 확신만큼은 명확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요. 이틀 뒤,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있었어요. 10시간 40분, 인천까지의 비행 시간이었죠. 좌석 14A, 창가였습니다. 기내는 280명의 승객으로 가득 찼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18년간 현장을 다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현실의 일부만 보여줘요. 나머지는 직접 봐야 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 스크린이 켜졌어요. 에이펙 이후 한국 관광객 폭증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죠. 화면 속 경주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동궁과 월지. 어디든 인파였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주 정말 아름답대. 한국 음식 먹어봐야지. 들뜬 목소리들이었죠. 한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관광지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감정의 확산.
단기적 군중 심리. SNS 증폭 효과.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큰 행사 후 찾아오는 일시적 열기죠. 2주면 식을 겁니다. 한 달이면 잊힐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펼쳐져 있었죠. 하얀 바다 같았습니다. 그때 마닐라의 번개가 떠올랐어요. 카를로스의 비명이 들렸죠. 불꽃이 튀던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감정은 위험해요. 사람들은 흥분하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죠. 안전을 무시해요. 그렇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들떠있지만 곧 혼란이 올 거예요. 숙소 부족, 교통마비, 안전사고. 감정적 결정이 만드는 재난들이죠. 저는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을 때 가장 완벽하다.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도 제가 오를 겁니다. 18년간 늘 그랬죠. 승무원이 물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웠죠. 기내 스크린엔 여전히 경주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석양 아래 불국사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름다움은 시스템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질서를 만들지 못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눈부셨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만 하죠. 10시간 후면 인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확신을 증명할 거예요. 한국의 현상이 일시적 착시임을요. 비행기는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닐라의 밤이 자꾸 떠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은 혼잡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40분이 걸렸죠. 저는 곧바로 KTX를 탔습니다. 경주까지 2시간 거리였어요. 오후 2시 43분 신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 위엔 3,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KTX 4대가 동시에 도착했죠. 기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네 방향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혼란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천천히 조용히요. 노인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다렸죠. 아이를 아는 부모들이 지나갔어요. 외국인들도 줄을 섰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밀치는 사람도 없었죠. 3,200명이 움직이는데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눈을 의심했죠. 출구로 향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4개의 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죠.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명찰엔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관광 안내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짐을 들어줬습니다. 셔틀버스 위치를 안내했죠. 노부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내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놀라웠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가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펙 이후니까 특별 관리를 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 경비원들이 있을 겁니다. 사전 교육도 했을 거예요. 연출이었죠. 그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갔어요. 5살쯤 보였죠.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그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셔틀버스 쪽으로 걸어갔죠.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왔어요. 안내원은 아이를 내려줬습니다.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했죠.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교육을 잘 받은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돌아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긴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죠?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시스템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서로 배려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3,000명이 넘는 인파인데 이렇게 조용할 순 없죠. 가능해요. 사람들이 원하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다 준비된 거잖아요. 에이펙 이후니까 특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는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도시도 살아있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원이 다른 관광객에게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놀라웠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연출일 겁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신경주역은 계속 조용했죠. 질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역을 나와 호텔을 찾았습니다. 예약한 곳으로 향했죠. 저녁 7시 20분,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주 시내 호텔 24곳이 만실이었습니다. 예약 대기는 1,800명을 넘었어요. 객실 부족률 340%였죠. 제가 예약한 호텔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중복됐다고 했어요. 혼란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네, 포항시청이시죠? 감사합니다. 통화는 짧았죠.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말했어요. 포항에서 크루즈를 준비했대요. 30분 후 셔틀이 출발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크루즈요? 네, 포항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를 임시 숙소로 쓰기로 했어요. 언제 결정한 겁니까? 방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도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미소를 지었어요. 필요하면 가능하죠. 20분 후 셔틀버스 15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탑승했어요. 저도 함께 탔죠. 버스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40분 거리였어요. 밤 8시 50분 포항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크루즈가 떠 있었죠.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했죠. 바다 위 호텔이네. 낭만적인데?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지시했죠? 대답했어요. 누가 아니라 우리가요. 무슨 뜻입니까? 경주시가 포항시에 연락했어요. 포항시는 울산시와 부산시에도 알렸죠. 모두가 함께 움직인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령 체계 없이요? 불가능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우린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어요. 그게 더 빠르죠.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크루즈에 올랐어요.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욕실, 창문.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호텔과 다름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포항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18년간 본 재난 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뉴올리언스는 5일간 혼란에 빠졌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도쿄는 3주간 숙소 대란을 겪었죠. 명령 체계가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명령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시 없이 협력했어요. 2시간 만에 1,800명의 숙소 문제를 해결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못했어요.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내원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을 믿으면 가능해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바다를 봤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 비쳤어요. 제 얼굴도 창에 비쳤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어요. 멋지네요. 하지만 이런 질서는 오래 못 갑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죠. 배가 살짝 흔들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8년간 쌓아온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관광객은 2,700명이 넘었습니다. 계단은 좁았어요. 폭 3m, 163개의 돌계단이었죠. 혼잡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줄을 섰어요. 두 줄로 나뉘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리됐죠. 누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 아래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뒤에 젊은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뻔했죠. 옆에 낯선 사람이 잡아줬어요. 외국인이 길을 헤맸습니다. 시민이 다가가 안내했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시선과 손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죠.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밀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죠. 50계단쯤 올라갔을 때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했죠. 석양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안내원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통제가 없으면 무너지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어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계단을 계속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대웅전이 보였어요. 석양이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기도했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어요. 멀리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그때 마닐라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 정전, 번개. 카를로스가 쓰러지던 순간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감정을 두려워했죠. 감정이 판단을 흐린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냉정함을 선택했습니다. 차가움을 무기로 삼았죠. 18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감정이 있었어요. 배려, 존중, 신뢰. 그런 감정들이 질서를 만들고 있었죠.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카를로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난 감정을 두려워했지만 여긴 감정이 질서를 만들고 있군요. 안내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석양을 봤죠. 붉은 빛이 계단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질서는 계속됐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닐라의 번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재난이 아니었어요. 감정은 연결이었죠.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18년간 쌓아온 벽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죠. 사람들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조용히요. 밤 9시 40분, 경주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명이 넘어 보였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기념품 상점. 모두 문을 열고 있었어요.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왔죠.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외국인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외국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주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게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멈춰섰죠. 조금 더 걸었어요. 골목길에서 노부부가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죠. 한 시민이 다가갔어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더니 앞장섰죠. 노부부가 따라갔어요. 저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5분 정도 걸었어요. 황리단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이 손짓으로 설명했죠. 노부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민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안내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었죠. 밤에도 이러는 겁니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점원이 밖에서 길을 쓸고 있었죠. 한 외국인이 지나갔어요. 짐이 많았습니다. 점원이 다가가 짐 하나를 들었죠. 함께 걸었어요. 호텔까지 50m쯤 갔습니다. 짐을 내려주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18년간 본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모두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규칙, 법, 명령. 그게 전부였죠. 밤이 되면 도시는 멈췄어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는 비었죠. 시스템이 꺼지면 도시도 꺼졌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멈춰도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통제가 없어도 질서는 계속됐죠. 명령이 없어도 배려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내원을 봤어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건 통제입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중이에요. 그 말이 제 안에 박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죠. 감정적 열광. 단기 군중심리. 지속 불가능.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어요. 제 이론은 틀렸죠. 18년간 믿었던 게 무너졌습니다. 시스템은 멈춰도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경주의 밤은 깊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경주에서의 나흘이 끝났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남아 있었어요. 제 안에요. 일주일 후 1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국제도시위기관리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죠. 컨벤션홀엔 73개국에서 온 전문가 12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연단 뒤에 서 있었습니다. 5분 후면 제 발표 차례였죠. 손이 떨렸어요. 18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대 담당자가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청중들이 보였어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존경했던 선배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비한 발표 자료는 가방 안에 있었죠. 꺼내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감정이 도시를 무너뜨린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18년간 그렇게 믿었죠. 2019년 마닐라에서 젊은 기술자가 죽었습니다. 감정적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죠. 시스템은 차가워야 한다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 도시는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한국 경주였습니다. 에이펙 이후 40만 명이 그곳으로 향했죠. 저는 혼란을 예상했어요. 사고가 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질서가 있었어요. 스크린에 경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신경주역, 불국사, 밤의 거리.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었죠. 3,200명이 동시에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통제 없이요. 하지만 노인이 먼저 내렸고 젊은이들이 기다렸죠. 아이가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안아줬어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이웃 도시들이 2시간 만에 해결했죠.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의아함, 관심, 놀라움. 명령이 없었습니다. 시스템도 없었어요. 하지만 질서는 완벽했죠. 왜일까요?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어요. 그게 더 강했죠. 마닐라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죠. 두려움이 아니라 애도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선 감정이 질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배려, 존중, 신뢰. 이런 감정들이 도시를 움직였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규칙을 세우죠.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회의를 연 게 아니라 미래를 열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죠.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18년간 쌓아온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수는 계속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밖으로 나왔어요. 제네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경주가 떠올랐습니다. 석양, 계단, 밤거리. 그리고 조용한 질서들. 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요. 발표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제네바 공항에 있었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였어요. 11시간 비행이었죠. 좌석 12A, 창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경주를 떠난 이후 한 번도 펼치지 않았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보였어요. 워싱턴 연구실에서 적었던 문장이었죠. 사람이 만든 질서? 그건 늘 재난의 시작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8년간 믿었던 말이었어요. 마닐라 이후 세운 확신이었죠. 펜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 위에 조용히 줄을 그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요. 새로운 줄에 적었습니다.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바다 같았습니다. 햇살이 비쳤죠. 경주가 떠올랐습니다. 신경주역의 질서. 포항 바다 위의 크루즈. 불국사 계단의 석양. 밤거리의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 서로를 기다려주던 사람들. 낯선 일을 도와주던 사람들. 말없이 배려하던 사람들.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통제도 아니었죠. 그저 사람이었습니다. 안내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어요. 도시는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도시도 살아있는 거죠.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그 말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어요.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었다. 깊은 나라였다.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간 저는 속도를 봤어요. 효율을 봤죠. 시스템을 봤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몰랐죠.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시스템도 아니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하지만 저는 평온했죠. 마닐라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카를로스가 보였어요. 이번엔 명확했습니다. 그날 문제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서두름이었죠. 배려의 부재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었어요. 감정은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연결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대서양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11시간 후면 워싱턴이었어요. 제 연구실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차가운 시스템만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봤으니까요. 깊이를 알았으니까요. 도시는 기술로 세워지지만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죠. 비행기는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하지만 새로운 시작으로요. 경주의 석양이 떠올랐어요. 붉은 빛, 조용한 질서, 따뜻한 마음들.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요.